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얼굴이 좀 훤해 보이지 않습니까? 훤한 데는 뭔가 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죠? 오늘 제가 그 자전거를 촥 타고 오는데 어제는 비가 와서 자전거를 못 탔어요. 그 뭐야 어제 밤에 그냥 뭉쾅쾅하고 천둥 번개가 쳐서 비가 억수같이 쏟았는데 오늘 보니까 그냥 물이 많이 내려가요. 물론 그 이끼들 그런 것이 쫙 전부 다 내려가고 그냥 그 흙탕물이 철철 넘칩니다. 비가 굉장히 많이 온 것 같아요. 아주 시원합니다. 이제 내일쯤 가면 흙탕물이 다 이제 내려가고 깨끗한 물이 흐를 거예요.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에 왔는데 여기 보면 요거 성주 참외입니다. 성주 꿀참외가 경상도 성주에 계시는 어느 분이 저한테 맛 좀 보시라고 이거 보내주시면서 별로 맛이 없을 거예요 라고 하시는데 그건 겸손의 말씀이에요. 제가 이걸 자전거 타고 와서 그냥 바로 그냥 시식을 했어요. 보니까 세계 최고의 맛 성주 꿀참외 풍산 친환경 장목반. 근데 세계 최고의 맛이라고 자랑할 만합니다. 맛이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한쪽 귀가 지금 안 들려요. 이게 기가 막혀서. 어쨌든 이거 보내주신 경상도 성주에 사시는 선생님 고맙고 감사하고 잘 먹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또 보내주신다고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얼핏 내년에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 공짜 좋아하면 대머리가 까져버리는데 큰일 났어요. 그래서 이거 보내주신 선생님 고맙고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빨리 건강하셔가지고 원하는 건강 되찾으시고 활력 있게 이렇게 생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유튜브를 열은 이유는 척추 질환은 90% 정도는 그냥 비수술로 가능하다. 굳이 뭐 이렇게 손을 대지 않아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척추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허리가 불편하고 뭐 좀 뻣뻣하고 뭐 묵지그리하고 또 걸을 때 통증도 있고 또 걷다가 앉고 또 뒤에서 보면 팔자걸음 걸어 이렇게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허리가 아픈 사람들이. 그래서 척추 질환의 90%는 수술 없이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질환의 종류에 따라 또 뭐 상태 상태 심한 정도에 따라서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좀 쉬거나 왜 척추가 위에서부터 하중을 내려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 좀 휴식을 취하거나 약물 또 물리치료 이런 것들을 해서 간단하게 치료하면 증상이 좋아집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걸어 다니면 척추 하중을 이렇게 내려받는데 누우면 이게 하중을 이렇게 받다가 이렇게 받을 때는 이렇게 전부 내려받지만 이렇게 받으면 이렇게밖에 안 받아요. 그러니까 받지 않습니다. 그 척추의 그 하중이 너무 무리가 되지 않는 거죠. 근데 또 멍청한 인간들이 많죠. 이 동물들은 척추 하중을 요만큼밖에 안 받습니다. 근데 이걸 개를 얻고 다니는 인간들, 개만도 못한 인간들이 개를 얻고 다니니까 개가 뭐라면 야 이 개만도 못한 인간아 이러면서 욕을 하는 거예요. 이거 개를 이렇게 얻고 다니면 척추가 하중을 받아서 개가 척추가 망가져요. 동물은 이렇게 다니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이렇게 얻고 다니지. 그러니까 멍청한 놈이 개만도 못한 놈이 개를 키우고 있다 이 말이야. 그걸 누가 얘기야? 개가 얘기하는 거야. 그렇듯이 물론 그래서 척추가 아플 때는 좀 쉬면 돼요. 아시겠어요? 내리 눌렀기 때문에 이걸 좀 늘리면 돼요. 음압 상태로 그냥 늘리면 또 좋아져요. 그리고 통증이 너무 심한 경우는 신경 차단 주사를 맞거나 척추관 신경 성형술이라고 해서 어찌같이 이렇게 꽂아가지고 하는 이런 수술하는 거 요런 것만 조금 손봐도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수술적인 시술로도 척추의 약 90%는 불편한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모든 척추 질환을 수술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척추 질환에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걸 일단 얘기하고 싶고,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는 꼭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아까 얘기했지만 이 휴식하고 약물 물리치료, 즉 안정과 비수술적인 치료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이 개선되지 않고 이것이 약 6주에서 12주 정도, 아시겠어요? 한 달 반에서 한 3개월 정도 계속 될 경우는 정밀 검사를 해서, 즉 MRI나 CT 등을 찍어서 통증의 원인이 척추 질환인 경우는 수술을 해야 됩니다. 이해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근력 저하가 관철됐을 때 이 뼈다귀를 좌우측에서 잡고 있는 것이 근육인데 이 근육이 약해진 경우, 예를 들어서 허리 디스크인 경우에 근육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발을 들어 올리려고 해도 이게 잘 들어 올려지질 않아요. 그걸 갖다가 족하수라고 해. 위하수가 늘어진 건 위하수, 위장이 늘어진 거. 이건 발을 들어 올리지 못하고 그냥 축 떨어진 거. 이걸 족하수라는 마비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수술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러한 그 족하수인 경우, 척추 디스크인 경우는 수술하지 않고 방치하면 평생 마비가 될 수 있는 아주 후유증을 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척추관 협착증도 심한 경우는 하반신이 마비가 되기 때문에 정밀 검사를 통해서 이런 사전에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수술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도 모르게 대소변이 그냥 실실실 나오는 게 아니라 변실금, 요실금이 나오는 경우, 그때는 수술을 해야 됩니다. 또 회음부의 감각이 무뎌지는 경우, 여기 성기 부분이 무뎌져요. 감각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응급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미증후군이라고 부르는 증상으로서 이런 것은 변실금, 요실금이 새는 경우,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광가시의 감각이 전혀 없어요. 그 다음에 발기부전이 생겨. 이런 경우는 후유증이 남을 수 있으니까 이거는 긴급 수술을 해야 됩니다. 가서 정밀 검사를 받고 이런 것들 또 본인 스스로 또 판단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수술할 이런 경우라면 빨리 수술을 결정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수술하고 그 외의 경우는 약물, 그 다음에 휴식, 그 다음에 물리치료, 그래서 척추 하중을 이렇게 봤던 것을 이렇게 휴식을, 이게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또 이런 척추에 눌려서 불편한 점들을 해소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동양 약적 소견을 정리하면 척추는 콩팥의 문제고 이 뼈다귀의 문제는 콩팥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척추를 잡고 있는 것은, 지탱하는 것은 근육은 간의 문제예요. 그래서 척추 질환이다라고 하면 순수하게 이 척추 질환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오장육부상으로 신장과 간 기능이 저하됐을 때 척추 질환이 발생해. 그래서 신장과 간 기능을 보강해야만 척추 질환을 고칠 수 있고, 또 수술했다 할지라도 재발하지 않습니다. 리바운드가 나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 두 가지 장기, 신장과 간은 스트레스와 연관이 있고 또 노폐물, 이 독소를 해독시키는 해독기관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두 개가 다 공교롭게도. 그래서 척추의 이상이 발견됐을 때 그 척추의 이상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은 뭐냐 이게야. 식습관 면에서 보면 뼈다귀는 신장에 관여돼 있어요. 그래서 골밀도, 골조성증, 골다공증, 이거는 음식과 관련돼 있어요. 쓰고 달고 차갑고 싱겁게 먹는 이런 식습관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척추 질환을 빨리 앓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식습관을 개선해서 뼈 내부의 문제를 개선하자는 겁니다. 두 번째는 생활 습관이에요. 이건 척추의 형태, 뼈다귀와 근육의 문제라 했죠. 그래서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그 다음에 이 측만증, 전만, 후만, 측만, 그 다음에 각국만장, 이렇게 걸어다니는 사람들 있죠. 이렇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생활 습관 잘못이다. 그 기본은 골반이 틀어졌다는 거예요. 골반이 수평을 정확히 잡고 여기에 척추가 이렇게 똑바로 서 있어야 되는데 척추가 이 골반이 이렇게 흔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걸어 다닐 때마다 흔들리니까 척추가 똑바로 정렬을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원인이에요. 그래서 골반 운동으로 척추가 똑바로 쓰게, 이 골반이 똑바로 쓰게 해라. 그래서 허리 돌리기, 훌라후프 같은 운동을 하라. 아시겠어요? 좌로 돌리고 우로 돌리고 균형 있게 하다 보면 이게 척추가 똑바로 씁니다. 그러면 모든 병들이 또 척추 질환들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물론 척추가 똑바로 쓰면 그 좌우측을 잡고 있는 근육도 똑바로 형성이 돼요. 아시겠어요? 네. 그것이 아니라면 이 양팔을 이렇게 하거나 양팔을 똑바로 하거나 이런 상태에서 발 넓이를 어깨 넓이로 11자로 넓히고 천천히 앉았다 천천히 일어서면 골반이 더 똑바로 정렬이 돼요. 아시겠어요? 네. 그렇게 해서 앉았다 일어서기를 통해서 근력을 키우면 됩니다. 근력을 키우면 척추 이 뼈다귀를 좌우측 잡고 있던 근육들이 또 튼튼해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스트레스를 줄여야 됩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혈관들이 오그라들면서 근육에 혈액 공급 제한이 따라요. 혈액의 공급이 제대로 혈액 공급이 제대로 안 돼요. 그러면 근육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그럼 근육이 굳어요. 그러면 척추측만이 와요. 아시겠어요? 이런 생활 습관이 되지 않도록 이 궁뎅짝, 이 골반부터 좌로 돌리고 우로 돌리고 훌라후프 하는 운동, 또 이런 윗몸 일으키기 운동, 이렇게 해서 서서히 앉았다 일어서는 이런 근력 운동을 통해서 골반을 똑바로, 척추를 똑바로, 근육을 단단하게, 이렇게 해야 척추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척추를 튼튼하게 하려면 뼈다귀 자체에 이런 신장 기능이 연관되어 있으니까 짠맛의 음식을 먹어서 신장 기능을 튼튼하게 하자 하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고른 영양 공급, 그것은 세포에 뼈세포 일반 세포들이 전부 다 혈액을 공급해줘야 돼. 그래서 좋은 양질의 영양소를 공급해야 돼. 그것이 바로 생식이에요. 아까 얘기했지만 신장과 간 기능이 연관되기 때문에 신장 기능과 간 기능을 보강할 수 있도록 배합 비율을 달리해서 생식을 먹는 것이 또 하나의 좋은 척추 질환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법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식습관 개선을 위해서 수달차싱을 바꿔야 됩니다. 쓰고 달고를 줄이고 차가운 것을 따뜻하게, 싱거운 것을 짭짤하게 먹어야 신장 기능이 좋아지면서 간 기능도 덩달아 좋아집니다. 신장 기능이 좋아지지 않고는 간 기능이 절대 좋아지지 않아요. 그리고 생활 습관은 잠자기 전에 허리 돌리기 운동을 하고 골반 운동을 하고 자라 이 말이야. 왜? 저녁엔 저체온증이 오기 때문에 그냥 이런 채로 자면 이런 채로 근육이 그냥 굳어버려요.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래서 항상 이 골반을 똑바로, 척추를 똑바로 정렬해 놓은 상태에서 따뜻하게 잠을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올바른 자세, 걸어 다닐 때 11자로 다 똑바로 걸어 다니게 돼요. 이렇게 걸어 다니면 어김없이 척추가 망가져요. 그리고 전신의 모든 쓰지 않던 근육들도 골고루 쓸 수 있도록 운동해야 돼요. 그게 국민보건체조입니다. 국민보건체조가 우리 몸의 모든 뼈다구와 근육을 이완시키고 잘 활성화하도록 만든 운동 중에 으뜸이 국민보건체조예요. 그 운동을 자주 하세요. 그러면 척추 질환이 생기지 않습니다. 미리 예방할 수 있어요. 그리고 평상시에 우리는 앞으로만 당겨요. 숙이고. 그래서 뒤로 제끼는 운동을 좀 해주라 이게. 허리 운동. 아시겠어요? 허리 운동을 하고 저녁에 잠자기 전에 이 허리 뒤에다가 방석을 고여서 이렇게 허리가 이렇게 되도록 1분 정도 하고 한 3번 정도 하면 척추가 아주 시원함을 느껴요. 그렇게 해서 잠을 자는 것도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쉴 새 없이 움직여라. 앉아있는 것이 척추 질환은 아주 독입니다.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움직이고 하는 이런 동적인 생활을 한다면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맨발로 걸어라. 이 발날이 척추와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맨발로 걸으면 이 척추 반사구가 좋아집니다. 그러면 건강해져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맨발로 걸으면 여러 가지 수십 가지가 좋아져요. 뼈다구는 신장과 그 다음에 뼈다구를 잡고 있는 것은 간이에요. 그래서 신장과 간이 좋아지지 않고는 척추 질환을 예방할 수 없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그 이야기 정리했습니다. 척추 질환
90% 이상 비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다.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바꾸라는 거예요.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바꾸면 척추 질환은 쉽게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다. 아셨습니까? 오늘 척추 질환에 관한 이야기 정리했습니다. 성주에서 참여 보내주신 분 감사합니다. 땡큐.